결혼을 했습니다. 태어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죽고 자식을 낳고 내가 죽고 이런 과정으로 인간 삶을 완화한다면 저는 중간 단계 정도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전 단계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이니 살았던 대로 살면 안 된다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마음 먹는 편이 좋을 거예요. 남들은 적어도 결혼을 한 6개월 전부터는 바쁘다던데, 결혼 준비로 결혼식 6개월 전부터. 제 결혼 일정이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일정에 쫓긴 것은 아니고요. 남들 하듯이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갔는데 좀 다른 점이라면 남들처럼 오랜 기간 준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린 신혼여행 일정을 출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확정했습니다. 왜 다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결혼식을 한 뒤에 굳이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히 신혼여행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신혼여행은 새로 시작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의 축소판 같은 느낌입니다. 삶은 여행에 비유되고는 해요. 이 생에 왔다가 돌아간다는 점이 어딘가를 갔다 오는 여행과 비슷하기도 하고, 결항 통보 같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여하튼 신혼여행의 목적지 선택부터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혼여행기는요, 저는 신혼여행은 보라보라로 가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10년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연찮게 이름이 보라인 사람이 보라보라 섬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찾아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태평양 한가운데 폴리네시아에 있는 보라보라는 가스물을 벗어난 저에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이라면 보라보라에 갈 수 있었겠지만, 코로나 이후 항공권 가격은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났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비행기 가격은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보라보라와 비슷한 성격의 휴양지인 몰디브 항공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6년 전에 한국에서 러시아를 거쳐갖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인도를 돌았을 때 들었던 교통비보다 몰디브 가는 교통비가 더 비싼 건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제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지만 정해진 때에도 신혼여행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이래저래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러다가 신혼여행은 올해가 넘겨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심심할 때마다 항공권 가격도 찾아보고 다양한 경로를 생각해봤습니다. 목적지도 여러 군데 생각해봤어요. 몰디브나 하와이, 세이셸, 모리셔스도 생각해봤습니다. 발리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여정이 딱히 끌리지 않았습니다. 하와이는 산불로 시끄럽기도 했고, 이게 또 언젠가 갈 날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곳이잖아요. 직항편이 있는 발리도 심적으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세이셸이나 모리셔스는 차라리 몰디브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몰디브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몰디브를 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생각했었습니다. 환승 간격을 2-3일 정도로 잡아서 싱가포르도 한번 둘러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항공권 가격을 보고 그냥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저가 항공도 크게 꺼리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몰디브 가는 길에 택할 수 있는 저가 항공사가 에어아시아라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기억하는 대형 사고만 2-3건 되고요. 또 여러 번 환승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환승이 연결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굳이 이런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가면 상관이 없는데 동행이 있으니까요.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신혼여행에서. 다른 대안은 상하이를 경유하는 동방항공편이 있었고요. 가격도 저렴했고 시간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동행의 취향이 중국과 너무 멀었어요. 이제 굳이 불쾌할지도 모르는 기분으로 여행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에티하드 항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심지어 아부다비에서 환승하면 호텔을 2박 정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마음에 갔어요. 특히나 사막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였기 때문에 또 끌렸습니다. 또 막대한 자본이 이 자연을 이기면서, 사막을 이기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 또한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항공권 가격이었어요. 그렇게 가격을 살피던 중에 가격이 꽤 떨어지는 게 보였고,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알아보던 리조트도 포함해서 이제 동반자와 함께 나흘간 숙고했고, 그 일정을 정하면서 이제 양가에 이제 김창일까지 신경 쓰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홀몸이 아니게 된 거죠. 출발일은 결혼식 바로 다음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출발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다음 주로 여정을 정했습니다. 일단 취소 가능한 리조트를 예약을 하고요. 그리고 취소 불가능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여정은 인천, 아부다비, 말레입니다. 몰디브 갈 때는. 그리고 이제 몰디브에서 돌아올 때는 스리랑카에 있는 콜롬보를 거쳐서 아부다비에 내린 다음에 아부다비를 둘러보고요. 그리고 인천으로 다시 오는 여정입니다. 말레에서 아부다비 가는 항공편이 저녁이어서 좀 더 일찍 출발하는 콜롬보 항공 환승편을 택했습니다. 콜롬보 환승 구간이 스리랑카 항공에서 운항하는 것이어서 살짝 고민이 되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은 큰 문제를 만듭니다.